12월 30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8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번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이돌 응원봉을 들며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냈습니다. 올 한 해 10대 그룹은 대체로 전년보다 성장했지만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성장도 지난해 기저효과로 인한 성장으로 파악됐고 특정 수출 산업 의존도가 높아진 한 해였습니다. 건설업계는 올 한 해 삼고에 시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 간의 온도차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했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출범 첫 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과 법안, 정책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내년에는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금융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9시쯤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생존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DNA를 채취해 탑승자들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8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번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이돌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다시 지켜냈고 이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박지용 기자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말 발생한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민들은 대통령 윤석열 씨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8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이번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이돌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중요 국면에서 멈칫거리는 정치권을 본회의 투표장까지 불러세운 건 촛불 시민들의 압박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다시 지켜냈고 이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2024년의 주인공은 윤석열 탄핵을 이끈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올 한 해 10대 그룹은 대체로 전년보다 성장했지만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10대 그룹은 자산이 연초보다 5.2% 증가했지만 실적 기저효과, 신규 투자 지속, 부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정 수출 산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는 등 산업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수치도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10대 그룹은 대체로 전년보다 성장했지만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은 탓에 올해는 그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 의미가 희석되면서 부작용이 부각됐습니다. 여기엔 윤석열 정부에서 수출 경제를 위시하고 그로 인한 낙수 효과를 명분으로 기업 집단과 지배주주에 대한 감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0대 그룹 상장사 재무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이들의 총 자산은 3분기 말 기준 작년 말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은 긍정적이나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진 것은 부정적 요소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10대 그룹 공정자산 비율은 2021년부터 작년 회계결산 기준 8%포인트 정도 오른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데다 특정 업종만 성장하게 되는 산업 양극화로도 연결됐습니다. 국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등 전기전자와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출 합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1.6%에서 올 11월 45.5%까지 급증했습니다. 3분기 대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이 5.9%로 전년 동분기 5.3% 대비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4.1%에서 3.9%로 하락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건설업계는 올 한 해 삼고에 시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초부터 불안하던 건설업계 위기는 총선을 기점으로 애널 위기설까지 나돌았고 치솟는 공사비로 건설 현장 곳곳이 공사 중단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온도차는 커졌고 수도권에서도 주요 지역과 신축 아파트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송정은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계가 올 한 해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PF 리스크 발발,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의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습니다. 올 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 건설업계는 PF 리스크 위기로 뒤덮였습니다. 미착공 PF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연초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 건설사까지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부도 건설사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7곳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201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공사비 상승도 업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치솟은 자재값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결국 도시정비사업 현장까지 멈춰 세웠는데요. 올해만 해도 6개월 이상 멈추었던 올림픽파크 둔촌 포레를 비롯해 대조 1구역, 청담 3익, 미아 3구역, 안암 2구역, 이촌 르엘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이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를 해외 수주에서 찾았습니다.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건설 누적 수주 실적은 300억 달러를 넘기며 이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는데요. 다만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향후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만 해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업계는 수장교체와 인사조직 재정비를 통해 내년 사업 준비에 한창이지만 내년 건설업 전망 역시 부정적이기에 연말 분위기는 어둡기만 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 중 하나로는 양극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강남권에는 수요가 몰리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나 강남 3구는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가 몰린 개포 압구정동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위치와 환경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4.5대 1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지난 10월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 경쟁률이 1025.5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 내 물건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움찰자를 찾기 어려운 곳이 많았으나 강남 3구와 마용성 인기 지역의 경매 물건에 대한 수요는 경매시장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강남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는 매수세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은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출범 첫 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과 법안, 정책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내년에는 평가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금융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오승주 김한결 기자가 K정책금융연구소의 1년을 돌아봤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출범 첫 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과 법안, 정책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올해 2월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과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건강한 성장 촉진을 위해 출범한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했습니다. 1년에 걸쳐 평가를 받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세분화된 평가로 신뢰도가 높았고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평가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 평가 외에도 매달 이달의 좋은 법과 이달의 좋은 정책을 선정해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과 지면기사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연구소의 1년여간의 활동은 지난 18일 열린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 법 좋은 정책 대상 시상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해 향후 연구소 활동이 정책금융기관의 발전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편을 목표로 평가를 진행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내년에는 평가 대상을 확대합니다.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11개 정책금융기관에 캠코와 카인드, 해진공 등 3곳을 추가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글로벌 확장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혁신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성과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이달의 좋은 법과 좋은 정책 선정도 지속하며 민생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발굴하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평가로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을 이끌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승주입니다. 은행권이 올해도 역대급 순이익을 거두며 거센 상생 금융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진 가운데 높은 대출금리로 이자 이익을 늘렸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금리를 더디게 내리며 수익성을 방어했습니다. 문성주 기자가 금융권의 일련을 짚어봤습니다. 은행권이 올해도 역대급 순이익을 거두며 거센 상생 금융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진 가운데 높은 대출금리로 이자 이익을 늘렸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금리를 더디게 내리며 수익성을 방어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압박까지 커지면서 은행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긴축에서 완화로 피벗을 시작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체감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은행권이 올 하반기 올린 가상금리는 낮추지 않고 있어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소폭 오르는 모습입니다. 내년 되면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저희. 이에 따라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금리 탓에 대출 수요는 당장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약 바이오 업계는 대내외 악재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문 의약품 매출 축소를 비롯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바이오 투자 위축으로 중소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약 바이오 업계는 대내외 악재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 건의 국산 신약이 2년 만에 탄생했고 사상 최대 글로벌 수주 성과도 있었습니다. 주요 제약사의 올해 실적 역시 예상치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해 3분기 상위 10대 제약사의 연결 기준 누적 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적인 악재에도 신약과 주력 제품의 활약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계 1위인 유한양행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올해 연매출 2조 원 돌파에 근접했습니다. 나보타와 팩스클로, 엠블로를 보유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3대 신약 수출 성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됩니다. 올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낭보는 두 건의 국산 신약 탄생입니다. 의료 파업으로 임상시험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전과 비보존 제약의 어나프라주가 국산 신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2024년 갑진년은 유통가에 있어 고난의 한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 침체 양상이 뚜렷한 분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들마저 연이어 터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것 없이 업계 숨통을 더욱더 조였습니다. 유통가의 한 해는 김충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24 갑진년은 유통가에 있어 고난의 한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 침체 양상이 뚜렷한 분위기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악재들마저 연이어 터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것 없이 업계 숨통을 더욱 조인 까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년째 유통업계는 이커머스 시장의 급부상과 오프라인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양극화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는 온라인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여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퇴시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염가 제품들을 토대로 국내 유통산업을 직격한 탓이 컸습니다. 게다가 연말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전국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업황에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준 것도 치명적이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좀 힘든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저가 상품을 다이소 같이 좀 특정적으로 좀 컨셉이 있는 그런 유통 채널들은 그래도 이제 선방한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소비자 니즈를 잘 맞추는 유통업체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해에도 유통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모입니다. 차세대 자동차로 여겨지던 전기차가 캐즘과 포비아 현상 등으로 판매 실적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차가 약진한 한 해였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돌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차세대 자동차로 여겨지던 전기차가 캐즘과 포비아 현상 등으로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 차가 약진한 해였습니다. 27일 카이주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국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35만 2,807대로 집계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점유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성장세가 돋보인 이유는 전기차 캐즘과 포비아 등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는 13만 9,067대로 작년부터 성장세가 꺾인 데 이어 올해는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는 내년에도 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12.3 내란을 비롯해 경제 불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 대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연말입니다. 혼란이 조속히 안정되고 다가올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이길 소망해봅니다. 12월 30일 월요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